우리는 선진국을 돈 많은 나라로 착각을 합니다. GDP가 어떻고 GNP가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 선진국은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선진국이란 더 나은 생각, 더 좋은 생각을 만들어서 인류 사회에 공헌을 한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인생학교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동안 대한민국은 이 지구별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구별의 입장에서 보자면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신생 국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봐도 인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뭐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 가령 정치로 보자면 사회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생각들은 저기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이 만든 생각들이니까요. 또 지금 이 지구별을 운영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어떤가요? 유태인들의 생각으로 시작이 된 이것은 결국 영국에 가서 완성이 됐죠. 금융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지구별 곳곳에서 생산된 5만 가지 생각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는 더욱 발전을 시켜 결국엔 미국은 지상 최강의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한반도는 아시아 동쪽 끝의 작은 반도에서 이세성과 등진 채 살아오다가 어느 날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을 살았고요. 겨우 독립을 하나 싶었더니 다시 한국전쟁이라는 정말 동족산간의 비극을 겪었죠. 이 인류사에 무엇 하나 남긴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계문화유산이라면서 금속활자니 8만 대장경이니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봤자 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생각은 인류에게 단 하나도 영향을 미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이후 우리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입고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법률, 종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만든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저 혼자만의 생각일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제가 어저께 최진석 교수라는 철학 교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쇼츠로 만들어 본 거예요. 우리나라 그동안에 다른 문명권에서 한 생각의 결과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컵이랄지 지하철이랄지 우리 문명은 전부 인간의 생각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든 것이 매우 희귀해요. 우리가 먼저 만든 물건이 없다. 먼저 만든 제도가 없다. 이 말은 먼저 생각한 적이 없다는 뜻이고 다른 나라에서 먼저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생각의 결과를 수용해서 살았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인류의 희생의 결과를 먹고 성장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풍전등화로 꺼져갈 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이름조차 모르는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죠. 우리들은 아직 이들에게 어떤 보답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살아남은 분들이건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건 우리는 분명하게 이 인류 사회에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빚이 또 있죠.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은 어떤가요? 이 지구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체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의 선조들이 피를 흘렸던가요? 또 자본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과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거의 모든 것들, 과학과 기술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으로 이룩한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그 희생을 먹고 자랐죠. 우리들이 알고 있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짜인 줄 아시는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제 인류의 빚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거는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빚을 갚는다는 일이 저들, 즉 인류 사회에게만 득이 되는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당장 우리 세대들을 한번 보자고요. 인류는 21세기가 되면서 100세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이 100세 시대 인생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외국에서 많은 방법들을 수입해서 살아온 우리들 역시 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이 현실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인류 사회가 우리가 만든 생각을 따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살이의 방법을 개발해낸다면 당장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이 되고요. 부차적으로는 온 인류 사회에게 우리들이 진 빚을 갚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인류 사회 최초로 상생의 길을 여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사실 이건 아주 간단한 예시의 하나입니다. 어제 그 쇼츠로 소개했던 최진석 교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입해서 성장할 수 있는 최고 단계까지 성장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그 말에 100분 동의하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누차 얘기를 했었죠. 현재 우리는 지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끝까지 도달을 했다고 말이죠. 이제 이 지구별에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최첨단 AI 기술에 기반이 되는 양자역학 이론도요, 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00년이 되었지 말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이 세상에 나오질 않은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21세기의 생각은 과거 20세기의 생각들을 이리저리 짜집기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것들, 스마트폰, 그리고 AI 기술, 전지 기술, 일론 머스크의 어떤 것들, 전부 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 김정은 교수라는 분은 에디톨로지, 즉 편집의 시대라는 표현까지 만들었습니다. 최근 이 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갈팡질팡 헤매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이거든요. 과거의 것들을 가져와서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놓고 그걸 레트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디지털 세대들에게는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아날로그 세상이 새로운 것들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는요, 이미 수만 년 인류가 겪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 있으니까요. 우리들 생각의 수준이 한 차원 더 높게 올라가지 않는 한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을 기반으로 한 생각, 즉 과학, 기술, 정치, 제도, 법률, 의학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을 물질, 즉 동물에 기반을 한 생각이 주류입니다.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보세요. 유물론에 기반을 둔 생각이에요. 유물, 즉 물질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중세시대까지 유럽은 정신문명에 기반을 뒀었어요. 유럽의 정신문명은 기독교적인 생각,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었죠. 그 대규모 전쟁을 벌였던 이슬람도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다른 방법을 택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싸워온 겁니다. 인간 중심의 정신 문명이라기보다는 신들을 중심에 둔 그런 정신 문명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다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건 결국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신을 중심으로 한 정신 문명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 문명의 시대로 넘어온 셈이죠.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물질의 결합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물질인 동물의 육체에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된 아주 독특한 존재죠. 물질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놓친 거는 바로 이 영혼의 정신 문명입니다. 그동안 인류 사회의 정신 문명은 신 중심이었죠. 그러나 21세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붙잡고 연구해야 할 분야가 바로 인간 중심의 정신 문명이라는 건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그동안 인류 사회가 놓친 분야니까요. 20세기까지가 인간 중심의 물질 문명 사회였다면 21세기부터는 인간 중심의 정신 문명 시대를 열어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도 바로 여기에 있을 거고요. 어제 그 최진석 교수가 말한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할 지점에 와 있다는 말도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은 학창시절 재미난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기억들 나시나요? 이게 국민교육헌장이 공표된 게 1968년 12월이니까 아직까지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입니다. 정말 수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외국의 생각들로 채워져 있었던 그때에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의 되살리라고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가르쳤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유신의 잔재라고 치부하는 이 내용이 묘하게 지금 이 시기에 연상이 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은 인류 사회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 민족이 21세기가 된 지금 전 인류 사회에 한류라는 이름으로 뭔가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던 것들은 우리들이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인류 사회가 만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한껏 발전시킨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의 면면을 보자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인류 사회가 만든 생각들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조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는 말부터 수행이 돼야 할 텐데 이 조상의 빛난 어이 무엇인지 다들 가늠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나 다 들어봐서 알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없는,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민족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우리 민족이 만들었고 아직 인류 사회에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생각은 오직 하나, 바로 이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요, 이 홍익인간 정신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 중심의 정신 문명 시대를 열 수 있는 열쇠처럼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홍익인간 정신의 본질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입니다. 이 널리라고 하는 부사가 인류 사회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때마침 우리는 인류 사회에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닥친 이 100세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는 당면 과제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환경이 전쟁으로 가기 바로 직전이고요.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바로 홍익인간이죠. 널리 인류 사회를 이롭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 선도 국가가 되고요. 인간 중심의 정신 문명을 일으키게 되며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삶을 사느라 우리의 노년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쇼츠로 소개를 해드렸던 105세를 사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시죠. 저희 인생학교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컵의 원리와 거의 같은 말 아닌가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일을 하면 그만큼밖에 크질 못한다고, 또 최소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든 이 나라에 남는다고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의식 수준은 발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나만 아는 단계가 있죠. 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가족을 생각하는 단계로 성장을 하겠죠. 그러나 내 이웃을 생각하는 단계로 확장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이 사회를 생각하는 단계도 있고 나라를 생각하는 의식의 단계도 있습니다. 이 성장이 확장되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미국 회사의 제품을 베트남, 중국, 인도 등에서 생산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들이 소비를 합니다. 즉, 이 지구별은 이미 하나의 시장 경제 속에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1세기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의식 수준은 이 지구별 차원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아는 좁은 마인드로 살면 우리들의 삶은 버겁고 힘들어집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지금은 뭘 해도 국제사회에서 놀아야만 대접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도국가로 넘어가기 위한 도약을 해야 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인류사회의 소개가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있나요? 저는 이 유튜브 세상에서 자신만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가 이 인류사회가 만든 생각들을 이리저리 짜집기 했을 뿐이죠. 니체가 이렇게 말을 했고,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했고, 공자님 말씀이 어떻고, 부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다는 등등 생각의 근거가 전부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정치를 보면 어떤가요?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사상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선동과 세력 간의 패싸움만 있지 우리나라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말하는 사람, 그런 정치인들은 없지 말입니다. 사실 저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한 사람은 오직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 뒤집어질 양반들 많으실 텐데, 안 그래도 앞에서 국민교육헌장을 들고 나와서 야, 이놈 좀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역시 보수 꼴통이구나 하시겠네요. 왜 그런지 설명이라도 좀 듣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지 말입니다. 저는 대통령은요, 국민의 리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단순하게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맨 앞에 서 있어야 하지만 또 맨 뒤에 서 있어야 하는 게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못 찾고 헤맬 때 정말 쉬운 말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간단하고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말을 남겼죠.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참 심플한 이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요, 흩어지면 죽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좌우로 나뉘어서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게 될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잘 살아보세라는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그 시절 우리 국민들에게 잘 살아보자는 이 말은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좀 더 나라가 성장해서
수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이 구호 아래 전 국민이 강하게 뭉친 결과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영광도 누렸었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손에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이 되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전 세계인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저 서양 사회가 만든 생각의 틀에 빠져서 헤매고만 있었지 말입니다. 이 민주주의는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인들이 실험을 해서 만든 생각이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전 세계가 다 이미 증명을 했어요. 민주주의는 그나마 살아남았으니 다행입니다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미 망했죠.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진영은 오직 독재만 남았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도 이상하리만큼 진영의 독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독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 트럼프 재당선을 보면서 지식인들의 독재가 망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동안 서구 사회는요, 지식인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자유와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죠. 어느샌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세력들은 엘리트라고 부르는 그 지식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력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외되고 외면을 당하죠. 학벌 없고 재력 없고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무명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만을 줍니다.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죠. 저는 이 지식인들이 만든 선택지를 거부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가식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동조를 하지 않았다면요, 대통령은 절대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빨간색의 새누리당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이 되지 않았었죠.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자신들이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을 믿으라고요. 그것도 2번씩이나. 저는 이 머리만 좋고 똑똑해서 자신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인간들을 이 나라의 정치에서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자신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저 파란 세력들도 이 나라를 좀먹는 세력에 불과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요, 이미 그들에게 한 번 기회를 줬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열린우리당에게 국민들은 힘을 몰아주고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땠나요? 말만 번지르르 했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판명이 되지 않았던가요? 처음 이 지구별에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출현을 했을 때 얼마나 그 말이 멋있고 번지르르 했는지 아시나요? 그러나 그 공산당에게 힘을 주자 그들은 독재를 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니까 독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저는 2025년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양당 체제의 국회를 해산시키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정당을 없앤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새해 첫날부터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이 인류 사회에 정말 새로운 생각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야,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말이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세력을 만들어지고 정당이 생기는 것이 보통의 과정이었죠. 그 결과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진 정당들이 이 사회에 더 많은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좋자고 이 사회를 망가뜨려도 상관없다는 식의 덜 익은 생각이라면 이 사회에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무현의 후예들은 이미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아니지, 오히려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이 되어버렸죠. 애들에게 칼을 쥐어주면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요. 결국 자기 자신도 손이 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딱 그 상황이에요. 실력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미숙한 사람들에게 이 권력이라고 하는 칼을 쥐어주니 온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지 않나요? 이제라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들 손에 쥐어준 칼을 뺏어야만 합니다. 22대 국회는 해산이 답입니다. 그래야 정치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정신을 차릴 거예요. 저는 최소한 한 번은 이 국민 무서운 줄 알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엔 국회가 해산이 되는 걸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나라 국민들이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처럼 정말 아주 쉬운 말로 이 나라의 국민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도약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분열로 주저앉아서 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개인의 이기주의, 집단의 이기주의로 점철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구태의연해 보이는 저 과거의 유물이라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을 남겨놨습니다.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보자는 이 구호는 여전히 21세기에도 유효합니다. 과연 21세기에 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생전 꿈꾸던 잘 사는 나라는 배 골치 않는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꿈꿔야 할 잘 사는 나라는 선도 국가인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믿거나 도를 닦고 수행을 하거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이 궁극에 이르게 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궁극에 이르게 되면 전 인류가 한 형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도를 닦고 수행하는 사람이 궁극에 이르게 되면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이 홍익인간의 정신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국뽕이 아니라 진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어깨를 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2025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길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